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리플의 멈춰버린 듯한 가격, 이게 정말 시장의 소외나 세력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지루한 정체가 거대 기관들이 여러분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최후의 매집 구간이라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 직후에 겪었던 그 기묘한 하락을 목격했습니다. 자본은 분명히 들어오는데 가격은 오히려 빠지는 현상,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제는 리플의 차례인 건데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코인 투자를 넘어서 왜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가 리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사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유동성이 어떻게 리플 네트워크로 흘러들어오게 될지 그 내밀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리플의 행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최근 리플 ETF에서 일부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관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을까요? 이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전개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관들이 거액을 들여서 시장에 진입할 때 그들이 결코 비싼 가격에 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충분히 털려나가고 시장의 의구심이 극에 달해 이제 리플은 끝났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가격의 우상향은 시작되는 법인 거죠. 리플은 현재 이 과정을 아주 충실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집이 끝나는 지점과 개인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맞물리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우리가 알던 리플의 가격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현재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은 단순히 규제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리플을 증권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상품으로서 확정짓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동안 리플을 사고 싶어도 법적 리스크 때문에 주춤했던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이 법안 통과와 동시에 쓰나미처럼 밀려들게 될 텐데요.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리플이 제도권 금융에 공인된 주인공으로 등극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통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리플의 유동성을 폭발시키게 될 것이고, 그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리플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죠. 아니, 이미 리플 코인이 있는데 왜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 기관들을 리플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최근 리플은 영국의 LMX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무려 1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LMX가 보유한 글로벌 기관 거래 인프라 전반에 리플의 RLUSD를 완전히 이식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강력한 거점을 확보한 셈인데,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RLUSD가 리플의 가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쌍으로 움직이는 전송 시스템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국경을 넘어서 자금을 보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전송 중에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입니다. 리플사는 이 문제를 리플 코인과 RLUSD의 조합으로 해결하려는 건데요. 자금이 이동할 때 리플 코인은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이어주는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떤 종류의 화폐든 빛의 속도로 전환해주죠. 그리고 전송의 마지막 단계에서 RLUSD가 가격을 고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리플의 압도적인 속도와 RLUSD의 변동성 없는 안정성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 기존의 느리고 비싼 은행 시스템인 스위프트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다리를 건너는 차들이 많아질수록 리플이라는 통행료가 쌓이고 가치가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가 알던 리플은 이제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리플이 그저 송금이 빠른 코인이었다면 지금의 리플은 스스로를 글로벌 금융 인프라 그 자체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인 훅스 프로토콜의 도입이 있는데요. 리플은 네트워크 본체뿐만 아니라 사이드 체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성공적으로 심어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전유물이었던 디파이, 스테이킹,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A 사업이 이제는 리플의 네트워크 위에서도 그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의 모든 기능을 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레이어가 완성되고 있는 건데요. 왜 거대 자본은 이더리움이 아닌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주목할까요? 바로 신뢰와 규제 준수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진입할 때 가장 겁내하는 부분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흐름에 휘말리는 건데요. 리플사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기관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고객 신원 확인인 KYC와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을 철저히 갖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즉,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제도권 전용 놀이터를 만든 셈입니다. 전 세계의 부동산, 주식, 채권 같은 실물 자산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타고 유통되는 거대한 유동성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리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가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핵심은 리플이 더 이상 단순 송금 코인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표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리플은 기관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자금 흐름 추적 기술을 네트워크 전반에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플랫폼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리플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리플이라는 레이어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면 그 유동성의 규모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될 겁니다.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망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플의 가격은 향후 인프라의 확장성과 실질적인 사용량이 데이터로 얼마나 증명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요. 2026년도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약 $15 내외, 유입 자금이 폭발하게 되면 $20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실사용 코인만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죠. 디파이 사업과 RLUSD의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 위에서 유통되는 자산 규모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날 때 가격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투자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리플은 전체 기간의 95%를 횡보하거나 하락했었고 단 5%의 짧은 시간 동안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자산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이 95%의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물량을 던지며 떠나갈 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들은 조용하게 물량을 모아갑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면 절대 안 되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적합한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리플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채워나가는 방식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디파이 테마입니다. 최근 트럼프 가문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특정 디파이 종목들이 미국 기관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플랫폼의 핵심 부품 역할을 하며 실제 인프라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번 알트 시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아무도 안 볼 때 바닥에서 조용히 모이고 시장이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아, 왜 그때 이걸 놓쳤지?"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기회들 말입니다. 글로벌 경제 요인과 ETF 준비까지 맞물린 이런 디파이 대장주들은 리플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자는 결국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려고 하지만 시장은 늘 확신이 생기기 직전에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지쳐있고 기다림이 지루해진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일수록 더욱 조용히 공부하고 원칙 있게 준비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금 더 단단한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의 추월 차선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내가 찬란한 수익으로 보상받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